9시 후반 구간대 파란불 들어오나 싶더니 지금은 또다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락가락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장 속에서 펀치 한 방 시원하게 날리고 있는 쪽 어떤 쪽일까요? 키워드 원투펀치에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까지 1시간 16분 우리 증시 진행이 됐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또 눈에 띄는 부분들 펀치 한 방 오전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어떤 거라고 보세요? 네, 거래대금 감소 지속으로 잡아봤습니다.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런 모습이더라고요. 양시장 앞에도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인 날들이 있던데 오늘은 거래소가 한 1조 6천 그리고 코스닥이 더 많네요. 2조 가깝게 됩니다. 이 부분을 또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 거래대금이 최근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감소세가 심화됐죠. 이 거래대금이 많이 적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은지를 좀 보려면 작년이 좀 특징적인 해였죠. 40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된 적도 있었는데, 네, 그 작년은 좀 예외적인 해였고, 뭐 3천선도 넘어가고, 뭐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 거래대금이 좀 많았었는데, 그 전을 살펴보면 그래도 1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거래대금 살펴보면 특히 12월 들어선 더 심화가 됐습니다. 12월 1일만 8조 8,500억이고 그 이후부터는 7조 원 넘는 날도 많지 않았거든요. 6조 원대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엔 5조 원대도 등장을 했었고, 그리고 이 어제 그저께죠. 19일 날은 이 종가까지 3시 반까지 5조 원이 안 됐습니다. 시간의 거래 합쳐서 간신히 5조 넘었거든요. 그만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. 뭐 코스피도 그렇지만 뭐 코스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. 코스닥도 5조 원 미만인 날들이 흔하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. 그러니까 합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10조 원 미만인 날들이 나온다. 한 시장에서만 10조 원 넘은 날들이 정상이었는데요. 근데 합쳐서 10조 원 미만인 날들이 나올 정도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, 그러니까 작년 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죠. 작년 초에 40조 원을 훨씬 넘는 날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거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. 이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개인들의 이 거래대금, 투자 자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. 개인들이 최근에 주식도 많이 내려갔죠. 부동산도 많이 내려갔죠. 코인들도 많이 내려갔습니다.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들이 가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. 그런데 개인들이 내는 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이자가 있죠. 근데 은행 이자의 금리는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, 현금이 줄어들었어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 돈을 넣었을 텐데 이 개인들 거래대금 감소를 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 12월인데요. 12월 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투자자들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. 포트폴리오 12월 초 정도에 많이 정리하고요.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도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대금, 특히 외국인의 거래대금이 많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3대 투자자들, 개인과 외국인, 기관 모두 다 투자 대금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제일 좀 거래대금 많이 줄어든 게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죠. 국내로 따져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 이쪽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.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이 조금씩 순환매의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뭐 식품 관련주들 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좀 작죠.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미미한 상황이고요.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은 자산 가격이 다 떨어졌고 외국인과 기관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감소 추세는 지속이 될 텐데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. 매수 자금이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예전과 똑같은 금액을 매도를 하더라도 하락폭이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. 최근에 시장의 변동폭이 커진 이유가 그겁니다. 이 12월 15일 날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. 거래대금 6조 원이었거든요. 사실은 이 기관이 4천억 정도 팔았습니다. 4천억 팔았는데 40포인트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만큼 매수하는 자금들이 부족한 게 최근 추세가 좀 이 거래대금이 부족하다. 매수 자금이 부족한 게 작은 매도 금액에도 이렇게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근데 이게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더라도 하락폭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시고, 특히 기술주들은 이 연말까지는 적어도
좀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지수는 그래도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2330포인트 정도를 잘 지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이 거래대금 감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갖고 종목별로는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지수보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는데 호재는 더 크게 그리고 악재는 더 크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시세가 크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더라고요. 이 부분은 오전장에 펀치로 제시를 해주셨고요. 그러면 오늘 하루를 관통하는 펀치 어떤 쪽 보세요? 네, 음식료의 반등으로 두 번째 펀치 날려보겠습니다. 네, 음식료 쪽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군, 대표적인 종목군이기도 하죠. 이쪽을 주목하신 이유 알려주세요. 네, 우선 오늘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양매수가 들어간 섹터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요. 매도와 매수 금액 모두 다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. 외국인이 지금 759억 원 매도를 코스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. 기관이 709억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하게 맞서고 있죠. 근데 여기서 양매수가 들어간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음식료, 의약품, 기계, 전기가스 이 정도 세 섹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매수 들어가고 있는 게 음식료거든요. 그 음식료를 살펴보면 음식료의 업종의 시총 1위부터 9위까지는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렇게 고르게 상승하는 한 섹터라고 하더라도 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섹터가 흔치 않은데 음식료가 왜 상승하는지를 살펴보면은요. 우선은 음식료 안에서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, 롯데칠성, 오뚜기, 롯데제과, 삼양식품까지 굵직굵직한 음식료 안에서의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오리온이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치고 나갔는데 이 중국 관련된 기대감이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. 이 중국 관련된 종목을 살펴볼 때에 대표적으로 화장품 나왔었고 면세점 나왔었고요. 게임주도 나오고 이 엔터도 나오고 미디어도 나왔는데 음식료 사실은 초기에는 중국 관련된 초기에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가 오리온이 딱 등장하면서 음식료도 중국 관련 주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문을 열고 있죠. 거의 좀 더 활짝 열게 거의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리온 같은 경우 중국에 매출이 있는 음식료 업종들은 중국이 문을 연다 그럼 좀 더 수혜가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.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. 중국이 이제는 이 문을 좀 더 열게 되고 위안화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좋아지고 중국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서 중국 내수 소비가 반등을 하는데 내수 소비할 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중국 매출이 있는 음식료주들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투심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.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져서 어려워지면 옷을 좀 덜 사죠. 그리고 화장품도 좀 싼 걸 사게 됩니다. 여행 덜 가게 되고요. 근데 초코파이 비싸다고 못 사진 않죠. 음식료는 웬만하면 대체적으로 외식은 좀 줄지언정 개인적으로 사 먹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덜하다. 이런 부분들도 음식료 업종의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죠. 음식료. 오늘 양매수 들어가는 게 전기가스도 들어가는데 경기 방어주 성격인 종목들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. 부담이 좀 덜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하면서 오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좋은데요. 종목을 담는다라면 음식료 업종들은 일정 부분 담고 가시는 것도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수가 박스권 하단 2330선 레벨대인데 오늘도 52주 신고가 종목이 한 5종목 되더라고요. 보통 주만 그 가운데서 오리온하고 삼양식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추세가 시장 대비 좋은지 바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장을 관통할 만한 강펀치 이쪽에서 좀 잡아주셨는데요. 기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